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이종호, 신재희 선교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서로. 네. 여기는 안 통해요, 부족들끼리. 아유, 안 통합니다. 네. 숲이 너무 그럴 멀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과테말라의 지형을 보면 네. 종이를 이렇게 구겼다가 펴놓은 것 같아요. 우글우글. 그리고 계곡이 많고 네, 산이 올라갔다 험하고.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통이 잘 안 지리적, 되는군요. 지리적인 격리가 네. 사람들의 말도 나눈 것 다르고. 같고, 사고 방식, 문화 방식, 그런 것도 다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예. 국민 정서는 어때요?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있나요?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네. 이제 가족 중심, 대가족 중심은 우리랑 비슷해요. 옛날에. 네, 네. 옛날에. 그냥 큰 그 집 안에 할아버지 밑에 삼촌서부터 고모, 그 밑에 사촌까지 쭉 한 집에서 자란 것처럼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거는 비슷해요. 그럼 고부 갈등도 있어요? 네, 거기도 뭐 있겠죠. 네. 네, 고부 갈등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시어머니가 또 세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길을 못 피고 살았을 것 시집살이를 같아요. 좀 네, 하는. 네. 그런데 우리랑 조금 다른 거는 교육열이 조금 차이가 나요. 거기는 교육을 안 시키고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아이를 끌고 가요. 예. 학교를 안 보내요. 네. 돈 벌어야지 학교 가서 뭐가 나오냐. 예. 그리고 교육을 안 시켜요. 예. 이제 그런 교육열 쪽에서는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면적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대한민국만 합니다. 네. 남한 네, 네, 정도. 네. 네. 그래도 꽤 크네요. 아, 네. 그런 편인가요? 이거 되게 좀 작게 생각을 했는지. 그럼 현장에서 뭐 주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세요? 저희는 거기에 과테말라에 왜 어느 나라나 똑같이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쓰레기를 다 한 곳으로 모아 놓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 네. 네. 그거를 바수레 마을이라고 하는데 네. 쓰레기 마을. 네. 근데 남편 말로는 뭐 영어로 해도 쓰레기, 한국말로 해도 쓰레기, 스페인어로도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마을에 네. 그 마을에 가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질병들이 많아요. 그 쓰레기가 다 질병들이 모이니까. 많았고 그래서 그쪽에 의료 선교도 하고 또 이제 뭐 먹거리도 좀 많이 해주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네. 도움되는 거. 그러니까 많이 쓰레기 하고 있어요. 마을이라는 것은 거기가 이제 쓰레기를 모아놓는 하치장이 있고 그 옆에 주민들은 주로 그 무슨 아무래도- 직업을 갖고 그 있어요? 쓰레기 마을에 가서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수집하는 거죠. 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넉마주의라고 네, 맞아요. 있었죠. 보물상 같은 건가? 그렇죠. 네. 그런 걸 위주로 이제 골라와서 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재활용해서 재활을 해서 팔고. 팔고 네. 그런 마을에 바로 그 쓰레기 덮는 이렇게 쌓아놓는 곳에 바로 옆에 네. 이렇게 양철 지붕 같은 거로 막 집을 지어가지고 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열악하죠. 그렇죠. 열악하고 파리, 모기, 벌레, 바퀴벌레 네. 너무 많아서 저희는 거기서 방역 사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렇게 전국에 쓰레기가 모일 정도라면 네. 웬만큼 방역에서는 뭐 전국은 아니고 그 동네, 그 시내 시내. 쓰레기요. 그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됐냐면요. 네. 과테말라의 쓰레기를 버리는 하치장은 네. 우리나라처럼 난지도 같은 데 이렇게 막 위로 쌓아 네.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계곡에다가 갖다가 부어서 매립을 시켜요. 그냥 버리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캐피털에 이렇게 깊이 골짜기가 지어진 계곡이 있어요. 네.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시내. 근데 이제 거기 캐피털뿐만 아니라 위성 도시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근데도 그런 계곡들이 있으니까. 아니 도시에서의 쓰레기도 거기다가 갖다가 부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많은 쓰레기가 좀 들어오죠.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슬립 다운 된 적도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쓰레기가 위에서 차서 내려오면 무게를 못 이기고 미끄러져요. 네, 산사태처럼. 그러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깔려서 묻혀서 네.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그러죠. 그게 그냥 뭐 수십 년간을 메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를.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뭐 거의 이게 지표면하고 똑같이 차오르려면 멀었고요.
뭐 이게 보통 한국 같으면 재활용이나 네. 뭐 분리수거 뭐 해가지고 좀 환경 보호하고 하는 그런 아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아니요, 거네. 거기는 쓰레기를 음식물이나 그냥 재활용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버려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예, 없이.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심하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치. 저희가 한번 갔다 오면은 입구에서 옷을 다 벗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옷이 배니까. 베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벌레들이 어. 이렇게 가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런 둘러붙고. 벌레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입구에서 벗고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지 돼요. 뿔가라고요. 예. 개벼룩 혹시 아세요? 개벼룩? 예, 어휴, 그런 강력높은. 거요. 뭐 한번 달라붙으면 막. 네, 그거는 그냥 이름만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실제로 물려보시진 않으셨죠? 전혀. 예. 아, 이게요. 진짜 이게 그 욥을 이해했어요, 제가. 예, 욥기에 나오죠. 네, 거기 개벼룩에게 한 번 물린 그 자국은 예. 모기 1000마리가 한 구멍을 계속 물은 거나 똑같이 가려워요. 정말요. 그 정도. 이거를 긁으면요. 딱지가 안 져도 가렵고요. 예. 이게 딱지가 1년 가요. 와. 이게 그 끔찍하네요. 검게 이게 피부가 죽는데 네. 그게 1년 가요. 하나 물렸는데도. 네, 근데 저는 90몇 방을 동시에 하루 이틀 사이에 물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가 욥을 이렇게 이해하겠더라니까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날씨도 덥고 또 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말 악취가 파리 모기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방역을 하는데요. 네. 방역을 하면 후카라차가 그 바퀴벌레거든요. 예. 바퀴벌레 행진곡이라고 하는 멕시코 민요가 있어요. 라쿠카라차. 네. 그게 그거예요. 네, 그 네. 바퀴벌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바퀴 중에서 머리가 없는 바퀴가 열심히 잘 행진하네. 뭐 다리 없는 그치. 바퀴, 어떤 바퀴는 뭐 팔을 그런 엽기적인 노래예요. 네, 노래가? 네, 네.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굉장히 즐겁게 맞아요. 불렀잖아요. 라쿠카라차, 그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가 그런 행진곡인데 방역을 하게 되면요. 그 집에서부터 그런 거의 새만한 바퀴들이 이 골목으로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엄청. 근데 그게 쏟아져 나오면 이제 애들이 밟거든요. 아자자가자자가자자가자자. 밟고 다녀요. 네, 아니 밟아서 죽여야죠. 아이고. 일부러. 애들은 또 재밌겠네요. 아, 조금 네. 끔찍하네요. 네, 이게 저녁 식사하시는 시간은 아니죠? 네. 네, 아, 그 사역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그 방향으로 흘러간 건가요? 그거는 느닷없다기보다는 네.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오래전서부터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청년 때 제가 늘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국민대학교 뒤에 네. 북한산 네. 삼각산이라 그러죠. 거기서 기도를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건데 마음의 베이스먼트는 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구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좀 이 사고가 부족하던 뭐 육체적인 활동이 결핍돼 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동해요. 많이 동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에 봐도 제 그 닉네임을 가난한 자의 벗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과테말라로 오기 전에 내가 가야 할 땅이 과테말라구나 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보는데 네. 쓰레기 마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느닷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조사를 하면서 나는 그 과테말라를 가면 물론 이제 학교 사역을 이제 그 메인 잡으로 해서 가지만 사이드로 내 선교 사역은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게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거기는 위험하고요. 위험해요. 네. 늘 아이들이 술 먹고 마약, 슬럼처럼 아무래도. 네. 그렇고 이제 주로 그 먹던 술병을 깨서 이제 싸움질하고 이제 이런 동네인데요. 젊은 애들도 마약하고 다니고 그러는 동네예요. 이제 그래서 어렵고 위험하고 좀 이게 이제 위생적으로도 좋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가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예. 저 완전히 그렇겠네요. 3D네요, 3D. 그러니까 들락날락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가는 선교사들은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딱 붙박이로 들어가서 예. 저도 뭐 완전 붙박이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선교사는 없었어요. 어쨌든 그쪽이 미리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는 그쪽을 선택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역을 하시면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보다는 복음을 넣어줘서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게 늘 저는 선교의 그 모토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네. 예, 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도 도와줘야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심령이 바뀌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네. 우선이었고요. 뭐 학자들 간에는 무엇이 우선인지 나중인지를 따질 수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안티구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안티구아. 네. 안티구아는 그 스페인 정복 당시의 수도였었어요. 네. 원래 수도. 네, 네. 거기는 지금도 중세의 그 건축 양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유네스코에서 그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네. 곳이에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아주 그 예쁜 성당도 많고 네. 옛날 건축들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 가보면 중앙공원이 있어요. 네. 중앙공원에 가만히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중에는 구두 닦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네. 구두 닦는 아이들을 제가 수학 선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불렀어요. 네. 하나를 불러가지고 조곤조곤 얘기를 해봤죠. 야, 너 이거 하는데 너 잔돈 이렇게 거슬러 줄 줄 아니? 더하기 빼기는 할 줄 그렇죠. 알겠어? 산수를 알아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알겠는데 네. 1 더하기 12는 잘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두 자릿수는. 네. 그래서 이 두 자릿수는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그리고 또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줬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는 뭐 할 줄 안다 그러더니 뭐 한두 문제 시켜보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해서 가르쳐 줬어요. 네. 몇 문제 하니까 또 금방 또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네. 네. 그래서 물어봤죠. 너 글 읽을 줄 아니? 그랬더니 뭐 난 못하는 게 없다고 또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그럼 너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쪽복음 같은 거를 쫙 펴서 너 읽어봐.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떠뜸 읽는 거예요. 근데 못 읽지는 않고 네. 그냥 읽기는 네. 읽는데 네. 이게 속도가 영 느린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딜을 했어요. 구두 닦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네. 쪽복음을 펴서 원 챕터를 읽는 시간이나 시간은 비슷해요. 네. 그러면 네가 구두 닦는데 드는 시간하고 비슷하니까 네가 요거를 그냥 읽으면 네가 구두 닦는에서 버는 수입을 내가 그냥 보전해 주겠다. 구딱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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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보통- 친구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거 없네요. 저도 손해 볼 게 그렇죠. 없어요. 네. 그게 이게 둘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게요. 네. 서로 니즈가 네, 아주 우리는 그냥 딜의 천재죠. 네. 예, 아주 딜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선 그 아이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원 챕터를 읽는데 네. 제가 거기에서 이제 깨찰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를 쓰는데 3깨찰을 수고리로 읽으면. 받고 2깨찰을 팁으로 받아 5깨찰을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 챕터를 읽으면 5깨찰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지금 한 70점? 네.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걸 하여간 주고 하나를 읽혔어요. 네. 예. 그랬더니 또 하나가 빙빙 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 불렀어요. 네. 걔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야 제가 좀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밀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 이제 걔가 왔어요. 네. 그럼 나도 읽겠다. 그래 너도 70점, 너도 70점 그래서 읽었잖아요. 네. 그러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네. 그때는 애들이 또 빙빙 돌아요. 예. 저도 눈치는 다른 알죠. 애들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애들이 요런 있죠. 애들이 걔네들. 있죠. 그 또래 애들이. 그냥 저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부르긴 싫은 거예요. 네. 지들이 와서 지들이 네. 필요하다고 그래요. 열심히 읽으니까. 네. 그냥 뭐 가만히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들이 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어요. 그럼 네. 저도 또 사실은 쟤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네. 그렇지만 그렇죠. 네. 우리는 서로 다 잘 알잖아요. 네. 저 사람은 나를 부를 거고 나는 쟤들이 올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믿음에서는 하나가 됐어요. 그렇네요.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오고 하루를 읽히고 이틀을 읽히고 3일을 읽히고 그걸 지속적으로 몇 달을 쭉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를 또 와야 되는 형편이어서 읽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얘가 지금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소리만 내서 읽을지 모르고 뜻은 잘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 원저자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읽는 동안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그런 마음인데 네. 쓰레기 마을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삶도 이렇게 척박한 데서 살면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사는 것도 이런데 믿음마저 없으면 참 이 인생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얘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장차 자기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늘 해요. 네. 그게 제 선교의 모토고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성경을 읽히는 것, 네. 그게 제 선교의 네, 모토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해결하는 건 둘째고요. 네, 아무튼 워낙 이제 긍휼함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네. 그런 또 아주 우리 창조적인 하나님 방법으로 네, 우리 하나님 구원을 멋쟁이에요.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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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현지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보는 눈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현지인들도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또 뭐 어떤 분들일까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꾸로 역지사지 자기네들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할수 해줄 없으니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남에게 부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누가 들어주고 이랬던 경험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네. 뭐가 많이 그런데 왜 부탁을 못? 돈 달라는 거는 많이 부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부탁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 들어가고 이틀 들어가고 또 여러 번 들어가고 자꾸 그 사람들이랑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 때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네. 오. 와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그날 생애에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었어요. 예. 그렇네요. 인정받았다. 네. 목사로서 인정받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동료 의식 속에서 인정받았고 그 여러 가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어서 참 좋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게요. 그냥 돈 달라, 나 먹을 것 달라, 나 뭐 필요하니까 그거 달라 그런 거였지. 당장 필요부터. 네, 우리에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그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셨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네. 제가 능력이 없는 부족한 선교사라.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건물은 아니더라도 같이 예배 볼 예배할 장소. 처소가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뭐 하나는 주시겠죠. 네. 저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뭐 네. 지어가시겠죠. 사역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말 속에 비춰져 있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논리적이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선교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이 질문은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께 저희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또 3초 내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역시 너무 깊이 생각하실 아, 필요 네, 없고요. 네, 네.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네모네모다. 솔직함이요. 아,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을 만났다면 나는 네모네모 했을 것 같다.
좀 편했을 것 같아요. 편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솔직하시네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들이 가장으로서 네모네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저는 글쎄 편안한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편이 네모네모할 때 좀 얄밉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언젠가 은퇴하면 좀 네모네모를 하고 싶다. 저는 그냥 전원 같은 데 가서 좀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 정말 근데 이게 무슨 대답을 아니 저희가 질문을 미리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얘기를 잘하세요? 그러세요? 순발력이 있으시거나 아니 평소에 너무 또 차분하시면서 예, 답을 또 네. 금방 잘해주셔가지고 네. 예, 뭐 첫 번째 질문에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 네. 좀 뭐 그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너무 또 답해주시는 것도 아니 솔직하면 좀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솔직해지셨어요? 예. 많은데 이제 성격상 이렇게 싫다 좋다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뭐 나쁜 소리도 월 듣지만 받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예.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또 사모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뭐 또 싫다는 얘기를 할 때에도 너무 말씀하시는 태도가 차분하시고 차분하고 공손하세요. 공손하고 부드러워서 예. 남들이 네. 좀 거부감을 안 거절을 줘요. 당해도 거부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러시 싫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넘어갈 것 보다. 같아요. 과태분들은 다 아세요. 예. 네. 근데 이게 겉으로는 애교를 가지면서 속으로는 싫은 거잖아요. 예. 그게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을 그걸 같이 보다 겪어보면 보면 또 이거 참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살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아니 이제 남편한테도 똑같이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대놓고 막 나쁜 목소리로 싫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주여. 자, 다음 질문에 다른 남편을 만났다면 좀 편했을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떤 면이 좀 왜냐면 편했을 것 우리 같아요? 저 성교사님이 워낙 느닷없는 분이라서 아니, 느닷없는 거는 뭐 그거야 뭐 상관은 없는 건데 워낙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이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성. 예.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정확성.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잘 옆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고 옆으로 가고 뭘 하다가 또 옆으로 가고 이러는 성격인데 왜 끝까지 안 가느냐. 네. 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옳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당해요. 아무래도 그럴 남자는 때. 아, 좀 이분이요. 그런 편이 있는 거죠. 말을 이제 교통으로 따지면 네. 직진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깜빡이도 없이 좌회전 들어가면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있어요. 아니 근데 네. 또 여자들은 이런 대화가 참 가끔씩 있나 봐요. 그럼요. 네. 여자들은 다 통해요. 예, 우리는 이제 멀티가 되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래도 알아서 그렇죠.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데 남자들이 단순하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아니고 네. 하나가 해결. 논리.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목표 지향일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길만 그쵸. 가야 되니까. 뭐 요거를 뭐 설거지를 하라고 했으면 설거지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말고 뭐 청소를 해라 뭐 하라 정리를 해라 이러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끝내고 요거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딴 데 갔다 와도 남자가 하나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남자가 아무래도 일 중심이어서 그런가 봐요. 예. 맞아요. 예. 아무튼 좀 더 너무 편했을 것 같다. 네. 나는 아들이 그래서 좀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드님도 좀 아빠를 닮으셨나요? 아니요. 아빠도 성격이 급하고 논리적이지만 또 저 나름대로의 저도 또 이렇게 좀 솔직한 면이 많은 편이었다 예. 보니까 아이가 항상 크면서 긴장하고 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자기 가정의 만큼은 자기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 그 며느님이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둘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편안하게.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많이 감싸는 네.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 기도 제목이 좀 그렇게 하는 사모님 편이에요. 성격이 되게 이렇게 감싸주시는 성격 같을 것 같은데. 예, 그쵸?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감사 주시면서도 이제 할 얘기는 다 하시고. 예,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팔불출인데요. 예.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장해제를 당해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줄줄줄줄줄줄줄줄 아니, 자기 저도 얘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왠지 그냥 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네. 그런 네. 캐릭터세요. 뭐 여기 와서는 그냥 다 이렇게 말해놓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렇게 지금 보고 얘기를 하실 때 막 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또 눈웃음도 이렇게 지으시면서 막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차분하게. 조곤조곤하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너무 논리적일 때 얄밉다고 하셨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한숨을 좀 쉬죠. 그거 이제 제가 말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예, 이렇게 뭘 잡히니까 책을 잡히니까.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맨날 들어오자마자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입이 닫혀져요. 네. 또 이거 얘기해가지고 또 한마디 듣겠네? 그러고서 얘기를 안 하게 그게 돼요. 내 인생 무지하게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신 성격이어서 그러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 이제 서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못 나가는 게 네. 이게 수학 때문에 맞아요. 와요. 네. 그렇네요. 공부 수학이 그렇죠. 풀다가 안 예. 풀리면, 네. 근데 그게 안 풀리면 다음을 진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늘 저는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수학은 직관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상하게 직관이 발달돼 있어요. 딱 보면 딱 알아요. 근데 딱 보면 딱 아는데 그게 이제 동시에 논리로 쫙 맞춰보면 그게 다 직관에서 생긴 것들이 논리로 이렇게 맞춰져 버릇해서 해석이 또 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선적으로 가는 거죠. 네. 워낙 뛰어나시니까. 딱 보고 직관과 이성이 같이 갖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딱 네. 보면 이게 나 몰래 혼자 먹었는데 아. 이걸 논리적으로 냄새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게 이 물건의 조목조목 위치도 따지면 또 예, 상대방이 그러면서 또 딱 맞춰보면 힘들죠. 먹었거든요. 일하는 그게 거는 진리죠.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실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질렸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런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 몇십 년을 그렇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니까. 사모님은 또 그래서 더 이렇게 좀 푸근해지셨나? 이렇게 푸근한 느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나 때문에 역시 사람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를 참 좋아합니다. 예. 네.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네, 예. 그러니까요. 나는 언젠가 은퇴하면 전원에서 좀 쉬는 삶을 살고 싶다. 네. 네. 쓰레기 좀 없는 데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종종거리고 살았으니까 네. 이제 나이 들어서 선교사는 은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은퇴를 해서 어느 곳이든지 지역은 상관없고 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좀 평화로운 곳, 네. 네. 좀 이렇게 쉼이 많이 필요한 음. 곳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끔은 합니다. 정말 오늘도 아까 지금 계신 곳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만 들어도 네, 사실 정말 총만 없지 전쟁터 같은 느낌. 네. 그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